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두 분과 함께 토론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이분들처럼 얘기하면 좋을 텐데라고 하실 텐데요. 다 복잡한 사정도 있죠. 당 지도부에서도 이분들 목소리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하나 더 꺼내면서 가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꽤 오랜만에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반기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요?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6년 만에 돌아오셨다고 네네. 합니다. 근데 과거에 문모닝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으로 네. 다시 임용되시면서 그런 과거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죠. 그런 네. 부분들은 다 서로 풀었다라고 하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번에도 네네. 또 그런 얘기를 박지원 원장께서 하셨어요. 저는 큰 힘을 보태는데 그 젊은 패기도 있고 당에 지금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이런 박지원 원장 같은 과거에 경륜 있는 분의 또 네. 능력도 저희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박지원 원장이 가면은 목포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네네. 김원희 의원은 아주 열렬히 환영한다 이런 페이스북 글도 제가 봤습니다만 지금은 또 당이 어려운 시기일 만큼 이런 그 경륜과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을 좀 살핀 배경도 있다 이렇게 분석. 예, 이미 그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대통합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있던 여러 정치인들이 좀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네. 당시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그 당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과연 그런 분들이 다시 민주당에 돌아오는 게 맞냐라는 데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네네. 생각도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에서 결정이 내려진 바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당이 운영되는 것도 하나의 당인들의 모습이고 네. 그런 분들도 과거에 그런 자신들의 잘못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알겠습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또 서해공무원 피살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복당 어떤 의미로 평가하십니까?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친문이 만약에 이제 당권을 잡고 있었으면 도저히 이제 복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고 그리고 또 박지원 또 원장이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굉장히 좀 언론의 주목을 받고 관련된 또 많은 또 말씀도 대중에게 일정 정도의 좀 영향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복당을 결정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원장이 사실은 국정원장으로 간 게 정말 네. 처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지명될 때부터 과연 이분이 국정원장 가는 게 맞냐고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했는데 또 퇴임 이후에도 보면은 전 세계 이런 어떤 안보 관련된 그 원장 책임자가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는지 아마 기네스 기록을 세우실 것 같은데 또 그러면서 최근에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개그 같은 이때까지 많이 하면서 아무리 국정원에서 서해 피살을 없애려고 해도 결국은 메인 서버에 남는다고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딱 받으니까 보니까 메인 서버 사라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국정원장으로서 그걸 알고 이때까지 그런 말씀하신 건지 모르고 말씀하신 건지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이 뉘앙스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국민의힘 얘기도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당대회 룰이 뜨겁습니다. 꼴대 옮긴다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당원들이 직접 선택을 하는 게 옳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사실 국민 참여 경선이 역사가 길잖아요. 천막 당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탄핵 때 정말 5대5 당시 민심 5로 이제 기적적으로 부활을 했던 역사가 있는데 100%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홍 의원님부터 먼저 답해 주시죠. 예, 민심 여론조사가 반영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 천막 당사 네. 때 이제 전대룰을 바뀌어서 한 18년 동안 이제 역사를 그렇죠. 이제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대를 앞두고 전대룰을 바꾸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냐는 데서는 좀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역선택을 우려를 하는데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론조사의 어떤 기법을 통해서 조금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데 또 이런 어떤 입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직전 이제 당대표 할 때는 책임 당원 수가 28만 29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80만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은 그때 당시는 TK가 30%인데 최근에 보면은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네. 늘었고 연령별로 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20대, 30대, 40대가 30, 한 2, 3%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인구 구성으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가 한 41%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지금 당원의 어떤 구성이 어떤 지역별로나 연령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어떤 국민 어떤 유권자 구성과 거의 지금 비슷하다. 당심이 민심을 대표할 수 있다. 그렇게 네. 이제 민심과 당심이 이제 회귀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늘어난 당심을 함부로 이렇게 이제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전대 룰을 100% 바꾸더라도 충분하다. 이런 어떤 생각이 지금 당내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대 룰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윤심이 좀 작용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윤심이 작용하고 싶어도 이렇게 당원이 많아지면 쉽게 작용을 못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이지만. 예, 홍석준 의원님 뭐 전대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네네. 있으시다고 하는데 좀 목소리를 더 크게 의문을 좀 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TV 토론 나가서 뭐 이 관련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관련돼서 나오면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 파다하게 돌았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절대 볼 수 없는 사람 1위 유승민, 2위 이준석이다.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 누가 봐도 경기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 네네. 심지어 자기 김은혜 의원을 내보내서 그렇게 선거를 패배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당에서 쫓겨나갔는지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전대 룰이 바뀌는 과정들 결국 관저로 전부 다 윤핵관들 한 명 한 명씩 불러 모으고 집단으로 불러 모아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대통령께 정말 오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지금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당원 수의 변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과거의 국민의힘의 좀 말 그대로 대통령 1인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께서는 좀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의 퇴행을 다시 한번 좀 목격하고 있는 데서 굉장히 좀 씁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일 날 상임 전국 연령 이제 사실 바꾸기는 어렵고요. 뭔가 보완책 같은 것들을 할 여지도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당원들 저희들은 지금 이제 3개월 당비를 납부하면 책임 네. 당원이 되는데 이 현재 이 규정을 이제 그대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네. 조금 더 당원되는 규정을 조금 완화할 것인지 네. 뭐 어쨌든 당원 관리된 규정의 변동을 하든지 아니면 현재로 끌고 가든지 네. 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의 미세 조정만 좀 남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의 당 대표에 또 많은 관심들이 있고 현 국무위원들도 자꾸 차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어떻게 또 제도가 바뀌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얘기만 하면 국무위원들이 당대표로 지금 거론되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심지어 뭐 한동훈 장관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어줬습니다만 원희룡 장관 굉장히 할 일도 많고 국회는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지금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당대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건지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자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현직 관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좀 짧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정부의 이제 통계, 뭐 부동산 관련한 통계가 지금 또 여당에서 맹공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라는 게 국가의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개량에 된 자료인데 이것을 마사지 내지는 조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한상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소득 분배 효과만 하더라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면은 표본을 바꾸게 되고 표본을 상위 5분위에서 하위 20%로 비중 확 줄인다든지 그리고 적용 방식을 또 바꾼다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한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홍석준 의원님께서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시는 분인데 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가 조사된 것도 없는데 범죄라든지 네. 이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런 문제 이렇게는 표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국토위에 있을 때에도 이 부동산원의 통계가 오르냐 KB 통계가 오르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다시 이런 문제로 정치 보복을 들이대는 이 윤석열 정부의 모습에 정말 치졸함을 느낍니다. 네. 자, 2분 시간 꽉꽉 채워서 저희가 토론했습니다. 다음번엔 또 좀 더 합의된 얘기들 국민들께 들려드리는 기쁨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